자,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금요일 개장 전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이 국내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최원재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시장이 경제 지표만 봐서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어땠습니까? 거의 뭐 장 중반까지는 거의 하락을 했는데 지금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네.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가 1% 상승했고요. 나스닥과 S&P 500은 0.7% 상승했습니다. 강세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일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솔리드 파워가 6.1% 상승했고요. 2차 전지 업체죠. 그다음에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가 6% 상승. 그다음에 피스커가 4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루미나가 4% 상승했고,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업체인 덱스컴이 9.5% 상승했고요.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가 4.6% 상승, 우주항공 관련 업체인 버진 갤럭틱이 8.6% 급등했고,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4% 상승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가 11.5% 급등했는데요.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.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. 모건 스탠리와 RBC 캐피탈 측에서는 목표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19만 건으로 발표됐습니다. 예상치가 19만 7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. 그다음에 22년 작년 4분기 인건 비용이 3.2% 상승했는데 예상치가 1.6%였기 때문에 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연 효과를 좀 감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25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월러 전 연준 이사는 경제 지표가 둔화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CPI가 1월처럼 크게 둔화돼 하락 추세를 재개하면은 3월하고 5월 두 차례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하지만 반대로 나온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알리안츠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은 3월에 50bp 인상해야 하는데 50bp 인상해도 문제다, 25bp 이상해도 문제, 뭐 두 가지 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오늘은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이 세일즈포스.com,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. 두 자릿대의 강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호실적이 나온 배경이 어떻습니까? 일단은 요즘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모든 뭐 MS도 실적 발표 때 보면은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, 구글도 마찬가지고요. 여전히 뭐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그런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보니까 자사주도 매입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뭐 자기네들이 평가할 때는 뭐 지금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뜻이겠죠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테슬라는 사실 좀 많이 밀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전기차가 대부분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심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? 일단은 테슬라가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7% 넘게 거의 8%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장 들어서는 5% 후반 거의 6% 가까이만 하락을 하면서 차트 보시면 양봉이 좀 나왔어요. 하락을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도 보면은 S&P 500도 그렇고, 지금 차트는 뭐 안 나오나요 지금? 나스닥도 그렇고. 예,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전부 다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조금 지지하면서 테슬라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이제부터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, 예상치를 또 하회했고, 이게 지금 상회가 돼야 되는데요. 그리고 또 4분기, 이제 작년 4분기 인건비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, 이것도 올라 버렸고,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참 여전하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일단
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뭐 고용 지표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고용은 아직 뭐 죽지 않았다. 물론 지금 일부 뭐 구인 건수라든가 뭐 지금 그런 쪽에서는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네. 실질적으로 잡히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인건 비용이 아무래도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결국에는 비용 부담, 뭐 이익에는 뭐 결국 훼손을 가하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뭐랄까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던 게 결국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3월에 25bp. 사실 지금 패드워치 보면 25bp 인상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 계속해서 이제 25bp를 다들 50bp를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이쪽에 좀 포인트가 맞춘 것 같습니다. 우선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25bp 좀 배경 좀 듣고 싶어요. 일단은 뭐 이 사람은 기존에 자기 입장 그냥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 이제 지표들이 뭐 3월 CPI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나올 것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적정 금리 수준을 정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뒤에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뒷단은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자신이 선호하는 지금 금리는 뭐 상단이 기준금리가 5.25인데 네. 물론 그거에 지표가 뭐 더 세게 나오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약간의 여지는 좀 남겨놨습니다. 지금 시장의 패드워치에서는 뭐 어제냐 25bp 인상, 아니 그 50bp 인상이 30%였는데 조금 떨어졌어요. 이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한 27%로 떨어졌고 네. 여전히 뭐 25bp 인상이 조금 아직까지 주류를 이루는데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도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저번에 이제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 네. 계속적으로 고용 너무 좀 지표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50bp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요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3월 10일 날에 발표가 되거든요. 네네. 1월 달만큼 뭐 서프라이즈하게나 뭐 전 나오기는 거의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3월에 25bp 하는 게 그럼 맞지 않나?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자,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50bp 얘기도 있지만 25bp가 실질적으로 도 높은 상황이다. 실제로 좀 CME 패드워치 들어와 보면요. 어제 25bp 올릴 확률이 70%였는데 지금 72%까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. 반대로 50bp는 29%까지 올라갔었다가 27%로 약간 낮춰졌습니다. 이제 그만큼 수치로는 이렇게 매파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약간은 비둘기로 살짝 틀어져 있는 모습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저금리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는 어제부터 계속 한 4% 계속 유지하더라고요. 네. 시장에서 확실히 부담 요인이 되겠죠. 뭐 차트가 안 나오니까 뭐 띄어봤자인데 지금 뭐 4%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.07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. 네네. 지금 금리하고 주가 근데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주가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고 네. 일단은 S&P 500이 뭐 차트 안 나오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1차적인 지지선에서는 일단 지금 버티기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버티기에 네.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제 지표들이 이제 3월 11일 날에 고용 지표도 나오고 14일에 CPI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두 지표들이 향후에 지수의 향방을 가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10년물이 지금 6.6pp가 더 올라가지고 4.06으로 거의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월러 연준이사 이제 또 다른 또 연준 멤버가 되겠는데 경제 지표가 둔화 안 되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. 이제 그만큼 올리자는 건 알겠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그렇죠, 맞아요. 네. 계속적으로 올리면 침체는 당연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알리안츠 측에서도 결국에는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지금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은 장 마감 후에 나와가지고 그렇군요. 이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. 네.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금요일자. 이게 어떻게
또 반영이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. 네. 하지만 내용만 봐서는 호재는 아닙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 말에 따르면 지표를 생각하면 역시 3월에는 50bp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얘기 중에서 25bp 올려도 문제고 50bp 올려도 문제다.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? 일단 50bp 인상하면은 우리가 이제 월가 아니 뭐지 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어떤 금융시장에 선제적인 시그널을 이제 주는데 25bp 이제 50bp에서 25bp로 내려가겠다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. 다시 50bp로 돌려놓아 버리면은 뭐 결국에는 신뢰 문제 뭐 이런 거 선제적인 안내를 그런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화될 것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러는 거 발언도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보고 있어요. 그리고 25bp 인상해도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앞으로 25bp 인상하면은 더 높이 더 오랫동안 네. 계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문제. 그러면은 경제가 침체될 것이고, 그러면 역시 여러 가지 문제다. 그리고 연준의 신뢰도 그렇다고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참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조금씩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국내 증시는 이제 이런 와중에 상승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. 아무래도 뭐 따라가는 겁니까?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일단 코스피 차트를 잠시 한번 예, 나와 보시면요. 있습니다. 네. 일단 단기적으로는 2,480선에서 뭐 2,380이죠. 2,380선에서 지지가 좀 나왔고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은 2,380, 상단은 2,440에서 50 정도 보고 있는데 뭐 거의 뭐 상단에 거의 다 왔지만은 네. 그래도 오늘은 어제 외국인들 매수했는데 뭐 오늘 미국 증시도 일단은 지지선에서 1차적으로 좀 받쳐줬고 자기네들이 매수를 해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전반적인 지수는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종목 싸움이 계속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.